어떤 것들은 예고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차갑게 날짜까지 적어서 찾아옵니다. 오 여사의 식당 문 앞에 그날 아침 한 장의 종이가 꽂혔습니다. 재개발 구력 지정, 건물 철거 예고, 이의 신청 기한은 단 30일. 30년 세월이 담긴 문 앞에 단 몇 줄의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종이를 처음 발견한 것은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경이 서류를 읽는 동안 준혁은 그녀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눈빛에는 준혁이 기대했던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그러니 보상금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곳이라고, 돈 몇 푼으로 끝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경은 오빠의 고집이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에게 누나의 담담함은 포기가 아니라 무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오 여사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남매가 나눈 충돌도, 문 앞에 꽂혔다 이미 준혁이 걷어들인 공문서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솥에 육수를 붓고 팔을 다듬고 오늘 쓸 재료들을 차곡차곡 손질했습니다. 오 여사의 손은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식당을 지키겠다고 혹은 떠나보내겠다고 다투는 동안 어머니는 오늘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 여사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밥을 짓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버텨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수요일마다 혼자 국밥을 드시던 할머니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 여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기 밥이 제일 맛있었다고, 오래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손님도 또 그 다음 손님도 비슷한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재개발 소식은 이미 골목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처음에는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나갈 때마다 그녀의 웃음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식당 문이 닫힐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 무언가가 조용히 쌓였습니다. 그것이 서운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버텨온 것들이 끝을 향해 가는 느낌인지 오 여사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등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이야기였지만 이내 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누나가 서울로 떠났던 날부터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식당을 지키는 동안 누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늦게 왔고 일찍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던 날 누나는 출장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나를 향한 서운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혼자서 감당해온 10년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미경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닦는 손이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 오빠가 모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 여사는 손님들의 작별 인사를 받으며 이미 알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방에 홀로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수첩에는 수십 년에 걸쳐 적어온 레시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마다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다녀갔다는 것, 이 국물은 어떻게 다듬었다는 것,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했다는 것. 오 여사는 그중 어느 한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페이지가 무엇인지 카메라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첩을 덮는 오 여사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미루어왔던 무언가를 그녀는 그 밤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준혁도, 미경도, 오 여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같은 빗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골목의 식당 간판은 혼자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간판은 오늘도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으면서. 무언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일찍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고, 더 자주 들렀어야 했다고, 더 많이 먹었어야 했다고, 더 오래 앉아 있었어야 했다고.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 여사의 식당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